안녕하세요. WMH 채널입니다. 하나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기의 첨단 방어 시스템인 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 초도 운용 시험평가 지원 용역 사업을 계약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는 아군 항공기를 공격하는 적의 휴대용 적외선 유도탄의 위협에 대응하는 장비입니다. 항공기에 장착해 적의 미사일 공격이 탐지되면 고출력 적외선 방해 레이저를 발사해 미사일을 교란시켜 아군 항공기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킵니다. 하나시스템은 지난 2014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시험 개발에 시제품 제작 업체로 참여해 2018년 DIRCM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항공기 탑재가 용이하도록 소형 경량화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내 최초이자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에 이어 세계 6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업은 DIRCM 시제를 실제 무기 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초도 운용 시험 평가 수행 과제입니다.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는 항공기가 낮게 날거나 이착륙할 때 대공무기 공격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항공기가 방출하는 적외선을 탐지하여 추적하면서도 사수가 자리를 뜰 수 있는 휴대용 대공미사일은 중요한 위협이었습니다. 휴대용 미사일은 1950년대부터 만들어졌지만 처음 전쟁에 쓰인 것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72년입니다. 북베트남군은 소련에서 공급받은 SA-7 그레이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제4차 중동전쟁,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걸프전쟁, 이라크 전쟁 등 많은 전쟁에서 헬기와 항공기가 휴대용 대공미사일에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북베트남군의 SA-7 공격으로 미군기 등 204대가 격추 또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당시에는 미국이 무자헤딘 전사들에게 공급한 FIM-92 스팅어가 소련의 항공기 269대를 격추했습니다. 걸프 전쟁에서도 12대가 피격당했습니다. 휴대용 대공미사일은 군용 항공기만 노리지 않습니다. 1983년 11월 아프리카 앙골라에서 앙골라 반군에 의해 인간 항공기가 휴대용 대공미사일의 공격을 받아 추락한 것을 시작으로 아프가니스탄 콩고 민주공화국, 케냐, 이라크 등에서 민간 항공기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휴대용 미사일에 대한 항공기의 위협이 계속되자 미국은 방어책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항공기 엔진 등에서 발생하는 적외선을 추적하는 대공미사일을 막으려는 노력은 1970년대 처음 등장했습니다. 처음 등장한 것은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적외선 신호보다 강력한 신호를 만들어 미사일의 탐색기를 교란하는 섬광탄입니다. 섬광탄은 용기 안에 담긴 마그네슘 등이 혼합된 화학물질을 연소시켜 적외선 탐색기의 탐지 대역에 해당하는 적외선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섬광탄은 소모성 대응 수단으로 항공기마다 탑재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휴대용 미사일이 섬광탄과 기체를 구분해낼 수 있는 이색 탐색기를 장착하기 시작하면서 더 나은 대응 수단이 필요해졌습니다. 미국은 섬광탄을 보완하기 위해 기체에 장착되어 넓은 대역의 적외선을 지속적으로 내뿜는 적외선 대응 장비를 배치했습니다. 적외선 방해 장비는 실리콘 탄화칼슘 블록을 가열시켜 적외선을 방출하고 실린더형 셔터를 사용하여 적외선 신호를 방출합니다. 적외선 대응 장비는 섬광탄보다 넓은 대역을 교란할 수 있고 사각지대만 아니면 어느 방향에서도 적 미사일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위치를 적의 적외선 관측 장비에 노출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휴대용 대공미사일에 다중영역 적외선 탐색기 등이 달리면서 방어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휴대용 대공미사일의 최근 발전 양상은 방어 수단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교란하는 최신 기법은 탐색기에 적외선 레이저 등 광원을 쏘아 교란하는 것입니다. 교란 광원을 대공미사일 탄도로 집중시키기 때문에 지향성이라는 단어가 붙어 지향성 적외선 대응 장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는 다양한 장비가 결합된 종합체입니다. 기만용 광원과 다축 고정밀 안정화부, 유도탄 추적부와 통합 제어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향성 적외선 대응 장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표적 탐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표적 탐지에 많이 쓰이는 것은 레이더지만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발사되는 대공미사일은 레이더의 감시가 없는 비행기의 뒤, 옆 그리고 밑을 노립니다. 대공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수단은 기체 여러 곳에 장착된 미사일 경보장치가 담당합니다. 대공미사일의 탐색기 부분을 전자광학 장비로 추적하면서 기만광원을 조사하기 때문에 탐지, 추적, 기만 등 모든 과정에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세계 최초의 지향성 적외선 대응 장비는 미국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노드롭 그루만이 1991년 첫 미사일 교란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1995년 미특수 전사령부와 AAQ-24 납품 계약을 맺었고
1999년부터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수송 및 헬리콥터, 수송기, 공중조기 경보기 등 다양한 항공기에 장착되고 있습니다. 지향성 적외선 대응 장비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전자, 광학, 컴퓨터 등 많은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까지 연구 개발을 제외하고 실제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 및 홍보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 스페인과 이탈리아, 러시아 5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6번째 개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게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는 북한군이 막대한 양의 휴대용 대공방어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북한군은 소련제 SA-7과 SA-16 등을 모방한 화승총이라는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열병식 영상에는 전차나 장갑차의 대공방어를 위해 화승총을 장착하고 있는 것이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화승총은 휴전선 인근에서 미군 헬리콥터를 격추한 적도 있습니다. 1994년 12월 17일 조종사의 실수로 휴전선을 넘어간 미 육군 OH-58 헬리콥터가 화승총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특수 전용 헬리콥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특수 전용 헬리콥터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이번에 개발된 지향성 방해 장비 장착은 필수적입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 등 장비에 대한 수요는 많기 때문에 수입 대체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테러에 노출된 민간 항공기용 제품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DIRCM도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작전 운용 성능과 운용 적합성 검증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최종 시험평가 통과 시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까지 DIRCM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성능 입증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DIRCM이 다양한 군용 항공기에 탑재되어 전력화 시 헬기부터 대형 항공기까지 항공기의 생존성 보장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번 국내 운용 시험 평가 성능 입증을 토대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방산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WMH 채널이었습니다.